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화요일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도 방향성도 애매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또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네. 저는 약간 깨림직합니다. 뭐 이게 진짜 방향 바뀐 건지. 어쨌든 이러한 의문 속에서 오늘 또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하겠습니다. 8가지 종목을 골라서요. 그중에 최고의 한 종목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대진표에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맞아요. 거의 특집일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파헤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대진표 공개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타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넥타이가 갈치 같아요. 은갈치. 갈치인데 자세히 보면 한글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간지가 깔치요. 은갈치 같다. 예. 멋스럽다. 네. 예. 간지인 줄 알았습니다. 예, 요즘 굉장히 두 분이 멋을 한껏 내고 있습니다. 예. 보는 맛도 있지 않으실까. 네, 여긴 귀여운 강아지가. 저 오늘 프렌치 불독 5마리 정도 예, 그렇군요. 데려갔습니다. 네. 자, 내용뿐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도 저희가 좀 챙겨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8가지 정보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요. 원익 IPS 그리고 전공정 장비 쪽에서 테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유진테크 그리고 네. PSK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3라운드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죠. 솔브레인 반도체 소재 쪽이고요. DB 하이텍 또 비메모리 쪽으로도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3라운드에서 또 승부를 갈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이 탄력 받고 있죠. 한미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도 면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세상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온통 반도체라서 네. 도중에 말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바닥이 금세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원익 IPS 그리고 테스 두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다가 저희가 어떤 종목 고르실지 올려드리도 할 테니까요. 한 종목 골라주시고요. 이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쪽에 또 힘이 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너무 기다렸다 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사도 되나 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네. 우리 최현우 전문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망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매수 하나씩 이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보수적인데요? 네, 종목적입니다. 그러면 저희 김용호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혼자만 들썩거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썩거렸어요. 네. 살까 이랬는데. 네, 잘 오랜만에 안 된다. 빨간불 들어오길래 네. 이제서야 바닥이 끝났나 이 생각하고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좀 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최인호 전문가 왜 이게 약간 종목을 골라야 되고 또 네. 지금 상승에 대해 너무 또 들썩거리지 말자 이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우려스러운 게 세 종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기준이? 네, 예. 하나가 이제 전일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 상승폭을 이뤘거든요. 네. 약간, 네, 약간요. 네, 크진 않죠. 예.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좀 저는 계산을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지금 중국 봉쇄로 인해서 시안에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2군데 공장이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한 수급 불안전 부분, 네. 그 부분을 맞아요. 저 보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예. 뭐 전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배당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월요일도 조금씩 오르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좀 상승한 편인데 지금 환율이 사실은 이 수출이라든지 수출에 비해서 1,175원에서 1,180원이 제일 좋은 제일 근사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에 또 1230원이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갭 차이가. 네. 그러다 보니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수익을 내더라도 환율에서 환차손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도 동일하게 외인과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옥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일 뭐 52주 뭐 고가 찍었던 뭐 주성부터 시작해서 예. 다 12%씩 다 빠졌었거든요. 오늘 그나마 조금씩 올라서 걔도 마이너스 7%에서 10% 선을 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올라온 거는 약간 기술적 반등.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개별 장세 시장으로 보고 좀 다양한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하지만 네. 반도체 관련된 소재라든지 이런 걸 장비를 같이 하는 약간 아우러지는 업종이 분명히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업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네. 하시면 좀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용호 전문가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찔끔 올랐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율이 지금 어제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데 외국인이 산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 없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의견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려면 네. 반도체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서버에 대한 부분은 견조하게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최근에 PC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예. 코로나가 풀리면서 네. 코로나 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집에서 PC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일도 거기서 하고. 네, 일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네. PC 수요가 있었지만 리오프닝이 시작하면은 그 수요에 대한 그 PC 사용에 대한 지출은 둔화가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 하락은 전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버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네. 반도체 공급이 이제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고 일부 속도 조정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상승 사이클로 가는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근데 네. 긴 그림인 거죠. 큰 그림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캐파에 대한 증설 요구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공정 기술이 계속해서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캐파 증설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원부자재 이런 수급 이슈 등 이제 셋업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은 호재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악재 노출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거를 두렵지 않은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다. 지금 악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 거네요? 선방이라기보다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반영이 되어 있다. 네네. 주가가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이건 앵커님이랑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네. 했지만 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까 과연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들은 여전히 실적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의 자리는 이 악재 노출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나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오늘 또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로 매크로 이슈가 해소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는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다져지고 있다. 그리고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위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어떤 관점을 두고 두 가지에서 좀 동시에 반도체를 봤는데 조금 더 개인 투자자한테 좀 올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이 네. 시점에서 이게 뭐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장비업체, 소재업체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어디가 제일 지금은 유망합니까? 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오늘도 주식이 이렇게 많이 반도체 관련 부분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사실 주가가 일단 하방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내 증시라고 보면 돼요.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외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네. 주가가 뛸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네. 지금 삼성이 이번에 또 미국에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미국으로 지금 출장 가셨거든요. 이제 예. 그래요? 스토리가 지금 나와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된 거에 입질 들어오거나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국내적인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평택의 P1, P2, P3 그 공장 공장이 이름이죠. 아니 그게 생산 라인에 한 그게 라인이 전에 지었던 게 그걸 P1이고 P1, P2, 예, P3. P2, P3라는데 예, 예. 이게 한 120만 평 돼요. 거기 엄청 안에 크네요.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총망라합니다. 모든 장비들이. 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장비,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만들어진 부품들, 그런 네. 수많은 부품들부터 시작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장비 쪽이 더 큽니다. 소재보다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면 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생산 채워야죠. 라인, 파이프는 벌써 다 이제 라인은 다 공사되고 이제
소재를 채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장비를 채우죠. 장비부터. 예, 장비부터 채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 저도 아까 찾아보다가 이제는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시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 김용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장비 쪽으로 봅니다. 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공장 증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공장 그 투자에 대한 축소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기업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의미에서 공장들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 그 증설되는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장비부터 들어간다. 그렇다면 순환배적인 측면에서 장비가 먼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판단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요하게 하나 더 들어가서요. 네.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큰 종목이 있고 작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부터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거래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이게 이제 어디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공장 네. 증설이 가장 견조하게 이루어지는 그 거래처 상대의 거래처가 어디인가 그 부분을 삼성전자랑 좀 연관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일단 연관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고 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뭐 반도체 대장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와 거래를 트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하청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거래처까지 중요해지겠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좀 종목을 골라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나온 종목이 원익 IPS 그리고 테스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상승률로만 보자면 원익 IPS가 10%대로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을 어디에서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중요하죠. 예. 네, 김용호 전문가님 어떤 거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저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최인호 전문가는요? 원익입니다. 원익 IPS. 네, 겹치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뭐 원익 IPS처럼 장비 쪽인데 보니까 이런 투자 바람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테스는 조금 밀리는 겁니까? 테스는 밀린 게 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랑 낸드 네. 투자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단은 선반영적인 부분도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그 회사들하고 파트너사. 네, 파트너 사니까. 예, 예. 근데 원익 IPS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재밌는 게 이 원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금 안에 임원들이 예. 다 삼성맨들이에요. 삼성맨들. 아, 삼성에 있다가 이 네, 원익 삼성에 IPS로 이렇게 넘어간 예, 건가요? 삼성맨들이 일 따오기 많아요. 좋겠네요. 네, 그리고 부사장, 부회장 등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제일모직 거쳐서 삼성전자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삼성 그냥 삼성에 관련되신 이름만 분들이기 바뀌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의 구조적인 부분과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세요. 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삼성이 올해 하반기까지 네. 지금 제일 지금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게 DDR5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올 연말에 해야 되냐 아니면 내년 초에 되냐 지금 경제적인 전 세계의 글로벌적인 부분에 상당히 조금 낙주고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장이라서 타이밍 본다는 예, 거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삼성은. 네. 그래서 삼성이 어차피 이 주가라든지 이 상향을 계속 나갈 건가? 그러면 분명히 있는 장비 소재라든지 이쪽은 같이 연관된 쪽으로 쭉 나가는데 국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회사들은요 예. 해외에 있는 또 바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제 일부분적인 게 이제 2차, 3차 밴드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는 게 쉽다. 예, 2차, 그게 3차로 그냥 겹겹이 예, 있고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예. 많아가지고 예. 전화 한번 걸어서 DDR5 언제쯤 할까? 약간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아, 그때 그러니까 보시면 내부자들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아, 됩니다. 역시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원익 IPS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고르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원익 IPS 테스 어떤 종목 고르라든지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오, 원익 IPS 정말 압도적이네요. 82%. 다예요, 다 그냥. 네, 거의 그러네요. 거의 다 가져갔어요. 원익 예, IPS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체인호 전문가께 아예 마무리까지 해달라고 하죠. 예. 지금 전공정 장비 쪽이 좀 테스가 될 텐데, 그럼 가격 전략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3억 5,200만 원 뭐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지난달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어요. 네. 공시 나왔는데 반도체 부분이 오늘 지금 다 모든 종목들이 다들 마찬가지지만 네. 이 기술적 반등적인 부분에서 어찌 보면 크게 좀 일어났다고 보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갑자기 일어난 거는 뭐 다른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예, 거죠. 따라가는 지금 아닌다는 점. 그래서 네. 오늘 좀 짧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반도체 쪽은 흐름이 너무 급상승과 급하락이 너무 이게
힘든 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내릴 때에는 가파르게 내려가고. 가파르게 내리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러니까 손해를 좀 많이 입는 단기적으로 많이 입는 쪽이 반도체 쪽이에요 원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네. 3만 원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정고점이 3만 원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5% 상승률 기록하면서 네. 28,000원 초반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조금 조정 당할 때 들어가야 할까요? 내일 정도 되면 도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그쵸. sektor들이 올랐기 셌어니까. 때문에 내일 조정 모레 받으면서. 또 되면 좀 네. 많이 조금 떨어지건 떨어지고 아니 개별 종목이 개별 장세니까 또 좋은 네. 종목들은 계속 또 치고 올라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팁까지 잘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테스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익 IPS 4강으로 진출시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2라운드도 그렇습니다. 예, 전공정 반도체. 장비.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종목 다 전공정 장비 쪽과 관련해서 누가 더 잘났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진테크 대 PSK가 되겠습니다. 야, 이 앞서서 김영우 전문가께서 네. 거래사가 좋아야 된다. 네네. 이게 말해야 되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빵빵합니다. 그렇죠. 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유진테크 대 PSK 지금 올라가 있네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약간 눌렸다가 지금 확 올라가고 있는 유진테크, PSK는 조금 주요 매물벽에서 예. 약간 좀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입니까? 전 PSK입니다. PSK요? 네.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도 PSK입니다. PSK 두 종목으로 지금 맞추셨는데요. 그렇다면 자 유진테크는 지금 거래사가 제가 찾아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굉장히 네네. 빵빵하네요.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진짜 그림자처럼 똑같은 게 PSK도 거래사가 그 비슷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뭐랄까 또 이런 걸 쓰네. 아주 상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진테크는 또 PSK에 비해서 어떤 게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유진테크는 네. 지금 미래 성장을 위한 이제 꾸준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에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기판 웨이퍼에 이제 방막을 형성하는 그런 장비를 제공 중인 업체이거든요. 전공정이죠, 그럼. 네, 예.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와도 또 이제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래사도 그만큼 좀 빵빵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PSK랑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PSK가 몸집은 더 작습니다. 유진테크보다 유진테크보다 네, 작다? 시가총액이 작지만 예.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더 이제 크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알짜라는 네, 얘기죠. 뭐 손익비를 따졌을 때, 가성비를 따졌을 때, 전 네네. PSK가 지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평가 매력이요? 네네. 그리고 뭐 PSK는 계속해서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비중을 증가를 해서 사업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에서 일으킬 수 있는 메모리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라든지 그 중미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또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유진테크, PSK와 관련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좀 선택을 좀 보면서 다음 라운드로 올릴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PSK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거 골라주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유진테크 PSK, PSK 쪽에서 60%로 약간 우위를 보이면서 PSK 세 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게 대결이 좀 순항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일치하시면서 네. 네. 아쉽나요? 꼬투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김영호 전문가 네. 보시기에 이 유진테크 기술적으로 좀 관점이 좀 매력이 있는 건지 네. 좀 전략이랑 가격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유진테크도 지금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장비 매출에 대한 그런 본격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거기에 낸드와 이제 낸드 같은 경우 삼성전자 향 매출이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유진테크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목표가를 49,000원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짧게 좀 잡습니다. 보수적이시네요. 네, 왜냐면 매물대가 지금 그 라인에
굉장히 강하게 그 전에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저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0 일단 보고 더 길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조금 조정 당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4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네. 길게 본다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PSK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라운드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8강 3라운드가 되겠습니다. 3라운드 쪽도 반도체 쪽인데 하나는 소재고 하나는 좀 제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DB 하이텍이 됩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이쪽도 보니까 중국 시안에 또 현지 공장이 있고 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우려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차트상 약간 눌렸다가 들다 올라가는 그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솔브레인 대 DB 하이텍 한 종목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네, 저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솔브레인. 네. 김영우 전문가는 DB 하이텍입니까? 어떡하죠? 저도 솔브레인입니다. 뭘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요. 이게 나쁜 건 네,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럼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지금 요번 신정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계속해서 뭐 반도체 초격차 이걸 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 그 신정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매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DB 하이텍은 약간 좀 아쉬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보다는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 이게 글로벌하군요. 더 글로벌하긴 네. 글로벌해요. 그리고 이 삼성과 SK가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약간 부분을 약간 또 어시스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든 반도체들이 조금 약간 성과가 나올 때는 진짜 제일 많이 올라갈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DB 하이텍은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오늘 갑자기 올랐고 해서 제가 DB 하이텍을 고르지 않았는데 약간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장세에서 반도체보다는 여러 가지 거를 안 되면 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빨리빨리 내줄 수 있는 어떻게 네네. 보면 그 매출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는 종목이 오히려 좀 더 순항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 그렇다는 입장에서 거죠. 예. 꼭 반도체만 있을 때만 올라가면 또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언제 반도체 올라가냐고 없으면 먼저, 뭐 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근데 솔블레인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2차 전지 전액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쪽도 다 있으니까 뭐 태양광부터 네. 시작하고 디스플레이 쪽도 다 같이 하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네네네. 좋게 보신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테마가 발생하게 되면 네. 같이 또 이렇게 동반적으로 왜냐하면 대장주는 아니지만도 네.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개별 장세에서는 이렇게 여러 업종들을 같이 영위하고 하고 있고 하는 업종들이 사실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업의 매출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계산해서 네. 하시는 게 디스플레이를 또 하고 하니까 네. 괜찮을 거로 봐집니다.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사실 DB 하이텍이 고점에 대비했을 때는 낙폭이 조금 덜 깊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소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재의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원료가 이제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주가의 악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네. 그게 지금 다시 가격이 또 내려가면서 이제 실적이 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솔브레인의 하락폭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대형 OLED 신규 소재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반도체 업종에 좀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탑픽까지요? 반등폭도 크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아까부터 솔브레인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잖아요. 네. 맞아요. 무조건 다 봉쇄 쳐버리니까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솔브레인도 거의 현지 공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긴 그쵸. 한데. 심지어 지금 그쪽 지역은 부분 봉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봉쇄가 이렇게 계속 나고 그러면 솔브레인처럼 그러니까 그쪽 현지 지역에 공장이 있는 곳은 네.
악재 아닙니까? 단기적인 그쵸. 악재라고 볼 수 있죠. 단기요? 단기적인 악재. 왜냐면은 지금 중국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 중국인 분들의 그 이제 성향 아시잖아요. 되게 화끈하시고. 저는 한국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되게 이제 좀 화끈하시고 이렇게 그러세요? 되게 그런 게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그래요? 성격이 있는데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봉쇄한 지역에 네. 지금 다 풀어달라고 지금 상황이 지금 아무리 이제 중국이지만 공산 국가지만 네. 그거를 좀 감당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봉쇄는 조만간 저는 풀릴 거라고 지금 어쨌든 보고 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힘드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누르는 걸 그냥 지켜만 보진 않나 보네요. 그렇죠. 네, 중국도 옛날에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기 주장 확실히 하는 또 중국입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그럼 문화적인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이 역사 파트를 원래 이제 최인호 전문가가 맡고 그러게요. 계시죠. 근데 역사까지는 아니고 문화 네. 쪽으로 예, 넘어가시면서. 문화와 역사, 네. 아, 이거 뭐 맞습니다. 다큐멘터리입니까 여기?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또 질문 들었던 것 중에 답을 못 들었던 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좀 이따 좀 더 다른 정보 나올 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모두 솔브레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그럼 결과 좀 보면서 다음 종목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솔브레인 대 DB 하이텍. 오, 이번에 전문가님들이랑 조금 완전, 많이 네. 엇갈렸네요. 네, DB 하이텍의 73%로 시청자분들은 DB 하이텍을 골라주셨는데요. 우선 올라가는 건 솔브레인입니다. 하지만 골라주신 만큼 이 DB 하이텍 목표 주가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자, DB 하이텍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 2.8% 하고 예. 있죠. 네. 7만 자, 아까 3천 전에 원대. 우리 김이나 우리 앵커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방울로 그리면서 일단은 네. 개인 투자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어찌 보면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 우리가 보는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단기적인 지금같이 이렇게 주가가 3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빠른 이렇게 그 타점을 일단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찌 네. 보면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76,000원을 잡고 있고요. 76,000원이요? 예, 76,000원 잡고 짧게 자는 거예요. 전고점을 바라보고 갑니다. 네. 자, 이유는 지금같이 이렇게 사실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은 이렇게 현실에서는 주가 흐름에서는 오히려 짧게 단기성을 너무 길게 중장기보다는 원래 저는 중장기입니다 원래. 근데 그쵸. 빨리빨리 수익을 실현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현명합니다. 현명한 판단하시라고 하신 겁니다. 네. 네.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 기간을 조금 다르게 세워봐야겠네요. 네, 그럼 DB 하이텍 골라주셨는데 네. 전고점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7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솔브레인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4라운드 대진표 볼까요? 자, 8강 마지막 라운드는요. 한리반도체 그리고 네페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반도체를 하면서 오늘 거의 뭐 모든 종목을 그냥 분야별로 싹 다 그러네요. 다루는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빼고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네페스는 거의 거의 떨어졌습니다. 낙폭이 좀 한번 내려갔다가 예. 바닥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잃으신 분들도 네. 참 많을 것 같아요. 네페스. 본의 아니게 또 물려 계신 분도 상당히 많지 않으실까. 저렇게 네. 높았다가 떨어지면 통상 또 진단 이런 프로그램 해보면 그 네. 높을 때 꼭 사셔가지고 네네.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들의 전략을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네패스입니다. 방금 전에 또 제 의견을 또 반영을 좀 해주나 봅니다. 네, 네페스.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요. 알겠어요. 선두이시는데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디 있어? 자, 나도 거야지. 자,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자, 드디어 네 번째 라운드에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시청자들의 그런 선택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그럼 네페스 왜 고르셨습니까? 네패스가 이제 좀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바닥을 많이 다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리는 만약 구간을 잡는다면 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큰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수익률 측면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골라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네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FOPLP라고 이제 새로운 신 패키징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후공정입니까, 그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신제품이 만약에 개발이 돼서 나와서 판매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실적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네페스 아크와도 이제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이제 네페스 그룹 계열이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인 네페스 아크와도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좀 턴키로 계속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FO, PLP 그 신사업의 순항이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그런 투자의 이익금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그거 있습니다. 좀 팔리는 거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팔리는 거 보고요. 아직 만드는 네. 건 알겠는데 우선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팔리는 거 보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미 또 선반영이 되어 있겠죠. 네, 이래서 선반영이 되어 있기 실패를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네페스를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차라리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눈을 알아차리는 거는 외인과 기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외인과 수급.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수량적으로 티가 나기 때문에 네.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일별 투자자별 동향을 보고 들어가시던지 예. 네, 그렇게 좀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또 이게 또 차트 못 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또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어차피 종목을 맨날 이렇게 또 추적할 수도 없는 으로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그 종목을 투자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는 한미반도체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약간 수익률로 봤을 때 깊었기 때문에 네페스가 수익은 더 날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한미 반도체는요, 예. 지금 다양한 지금 기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EMI 이제 쉴드라는 기계가 세계 일단은 그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일단은 1위예요. 글로벌 1위요? 예, 글로벌 1위예요. 어. 일단은 판매하고 있는 자체가. 그다음에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하고 네. 이게 상당히 뭐 이렇게 장비 쪽에서는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알려주셔도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래 들어가면 이제 이 이름이 뭐더라? 그게 까먹었어요. 테이프 테이프 마이크로쇼라는 예. 그거를 또 개발해서 그걸 또 판매를 한대요. 예. 톱이에요 그게. 예, 톱이에요. 그러니까 쏘. 예, 되게 어려운 그건데 예.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진짜 저 무식하네요. 돈 되는 거, 예. 돈 되는 거 진짜 한미는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 한미는 원래 잘 대만, 만드는군요. 예, 대만에서 더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대만에는 소부장 노트북이나 이게 셀폰이나 많이 팔지 않습니까? 뭐 네. 아수스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에이스부터 많잖아요. 예, 네. 노트북 그래서 브랜드들이군요. 원래부터 한미는 국내 시장도 있지만 네. 이 대만이라든지 요쪽 중화 쪽으로 상당히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쇼라든지 뭐 전시회 박람회 같은 데 한미 반도체는 항상 가서 항상 그걸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고객사들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한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군요. 네, 한미가 원래 좀 예.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또 미국도 같이 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는 아무튼 고정적인 수입과 매출이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정확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크게도 제가 오늘 목적에서 짧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짧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짧기 때문에 제가 짧게 보고 가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짧게 잡고 수익 창출하기에는 네, 좋다.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김영우 전문가는 기술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깊기 네네. 때문에 수익을 내신다는 그런 관점이시고 최인호 전문가는 이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네.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둘 다 단기 관점에서 늘 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엇갈렸으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4강 마지막 종목을 결정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미반도체 네페스. 한미 반도체 압도적으로 또 71% 득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한미 반도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차트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더 많이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뭐 전략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31,000원을 보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거래량이 지금 아직 터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저 때문에 정도가 31,000원이군요. 네, 추세를 돌리는 거를 확인을 한 이후에도 네. 늦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추세 들어오고 나서 이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한미 반도체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이제 차트를 보시면 3거래일 전에 들어온 거래량이 있거든요. 네, 3거래일 전에 이제 들어온 거래량이 이제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네, 윗꼬리를 지금 달았기 때문에 윗꼬리 단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아직 여전히 이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조금 더 보고 네, 대응해 네. 보자. 네네. 네. 네, 이 네페스 추세 전환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시점을 뜻하시는 건가요? 그게 외국인과 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뭐 큰손 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때, 네, 거래량이 맞습니다. 들어올 때,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 31,000원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우선 올리는 건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 첫 번째 라운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네. 원익 IPS 테스를 제치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유진테크를 제치고 PSK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원익 IPS, PSK가 한판 붙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 주가가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PSK 둘 중에 골라봐야 되는데 네. 이 차트 보면 좀 두 개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PSK는 예. 뭐 조금은 이렇게 낙폭이 깊지는 않고 원익 IPS가 조금 더 깊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조금 네. 멀리 본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주요 매물벽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든 이런 느낌. 가까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트를 멀리 보여주시네요. 우리 담당팀 손이 잘 맞아요. 자, 그러면요. 시청자분들께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고 네. 우리 전문가들의 선택도 동시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네, 그렇죠.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십니까? 야, 진짜 이거 다 좋은 종목인데. 이야, 예. 참 몸에 좋은데 말을 못 하겠네요. PSK 가겠습니다. PSK. PSK. 좋습니다. 자, 김형우 전문가는요? 저는 원익 IPS. 오. 그입니다. 각자의 매력이 좀 다르겠죠? 그렇겠죠. 네,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우선 김형우 전문가님, 원익 IPS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원익 IPS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가지고 있고 네. 가장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앵커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익 모를 IPS는 수도 있어요, 제가. 예. 아 그렇죠. 아,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 가대표까지 말씀. 네, 전 종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예. 결국 거래량입니다. 아하. 네, 지금 추세를 전환을 시키려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니까 의미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하락 추세에서 계속 저점을 격차를 낮추다가 결국 바닥을 다지고 이때 생겨나는 이런 거래량들은 정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네,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이제 뭐 5%에서 10%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저 거래량을 담보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원익 IPS입니다. 네. 자,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본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낼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PSK는 뭐 그런 의미라든지 다른 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PSK는 예. 그 매출 전체적인 기업의 매출 전반적으로 봤을 때 76%가 이제 공정 이제 장치를 만드는 쉽게 말하면 거의 다죠. 예, 거의 예. 다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삼성이 이제 새로 이제 입주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원래 일본의 히타치라고 하고 그다음 미국의 램 리서치 램 리서치. 램 리서치 예, 맞아요. 그 종목 아시죠? 예. 네. 그 종목 그 있는 회사에도 들어가고 네. 뭐 당연히 삼성하고 SK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고객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조업이든 뭐든 매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돈을 예. 잘 벌어야 돼요. 그럼요. 저는 예. 차트를 볼 때요. 이게 자리가 좋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매출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매출 좋고 실적 좋으면 그냥 우상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차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악재도 예. 있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그쵸, 좋은데 그쵸. 떨어진 건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 차트의 매력에서도 PSK가 좀 단연 앞서지 않겠냐. 둘 다 워낙 쟁쟁한 종목이라서 네. 사실 이 두 개를 우열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예. 하지만 엇갈리면서 네. 거기서 한 끗 차이입니다. 예,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익 IPS하고 PSK 이제 고민하시면서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결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쟁쟁합니다. 원익 IPS, PSK 결과는요. 지금 총 28표 중에서 57% 원익 IPS가 약간의 차이로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PSK 골라주신 만큼 예. 이 부분 가격 전략과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 PR 스팁이라는 글을 만드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거래량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거리랑이죠. 어찌 보면 좀 떨어졌다가 다 추세를 전환하면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일 또 차익 신을 또 낼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참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자,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아깝게 떨어진 우리 또 PSK. PSK. 네. 자, 가격 전략은요? PSK 한번 보겠습니다. 5만 1,000원, 5만 1,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만 1,000원. 짧게 잡으신 네, 짧게 건가요? 됐습니다. 네. 네. 오늘의 컨셉은 이 단기 투자인 것 같네요. 네, 단기 투자입니다. 네, PSK 지금 5만 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만 1000원까지 단기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원익 IPS 올릴게요. 네, 그럼 4강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4강 2라운드는요. 솔브레인이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상대편으로는 한미반도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두 전문가의 이 반도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반도체 강국이긴 하구나. 왜 괜히 이렇게 반도체 초격차를 만드는 정부의 이런 네. 게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브레인 대 한미반도체.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비님께서 도대체 반도체 뭐 사야 되냐, DB하이텍 사야 되냐, 떨어졌어요 DB하이텍? 지금 4강 나오고 있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솔브레인 대 한미반도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약간 둘 다 떨어졌다가 네. 지금 약간 고개 들었습니다. 근데 솔브레인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 선택지를 골라 보겠습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보실까요? 시청자분 입장에서 제가 들어간다면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요? 네, 일단은 수익을 작게라도 낼 수 있을 것 우선,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이요? 네. 우선 최인호 전문가님 아까 이제 시청자분이 댓글로 한미 반도체 사면 속이 썩는다, 그러니까, 네, 너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무겁죠. 네, 오늘 이렇게 나온 종목 중에서도 제일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0.89% 이 네.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 내기가 정말 좋은가요? 잃지 않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본점을 내가 찾자. 네. 워낙 내가 이제 근데 원하는 수익에는 충분히 그 안에서도 충분히 어려운 장이 연출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오히려 약간 저렇게 그러니까 횡보적인 구간의 느낌이 드는 장에 오히려 들어가시는 게 낫고 솔브레인은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솔브레인 들어가야 돼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네.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일단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충분히 그는 장기적인 측면이지만 오늘 샀었을 때 뭐 이번 주라든지 뭐 다음 주에 팔았을 때 최대한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이라도 낼 수 있는 종목이 그나마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오늘 컨셉은 짧게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렇게 풍파가 심할 때 그러니까 남들 막 한 30점씩 막 맞을 때 혼자서 한 그나마 40점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연말에 한번 정산할 때 괜찮았구나. 약간 네,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김용호 전문가님 네. 방금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이 솔브레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잭팟이 터질 만한 이런 옵션들이 많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되는데 좀 잭팟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고 네. 지금 좀 부진하던 애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살아나고 지금 있다? 네, 살아나고 있는 애들과 그렇군요. 예. 신규로 이렇게 뽑아낸 애들이 지금 아마 네. 실적을 좀 견인을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전액 사업 같은 경우에 LiPF6 그 원재료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인산 리튬 처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걸 만드는데 좀 부담감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다행이네요.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고, 네. 걔가 이제 말을 안 듣는 녀석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됩니다. 네. 그게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 반도체 에천트라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에천트 실적이 지금 강세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이제 신규 가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3, P4, 테일러 공장들이 네네네. 지금 이제 개시가 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M15, M16 그리고 용인 공장이 지금 다시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에천트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3D 낸드가 이제 공정이 고단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절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네. 이 에천트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대형 OLED 패널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하죠. 네, 그것도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많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솔브레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양산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네.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그 수요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풀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나는 그러면 단기였고 하나는 좀 중장기적인 이런 입장에서 세워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대 한미반도체 결승에 올라갈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64%로 지금 4강 2라운드 30명이 넘는 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네. 그러면 솔브레인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5만 8천 원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네, 25만 8천 원까지 보시고 뭐 그 이상도 보셔도 좋다. 하지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 거래량을 확인하고 나서도 늦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리해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OLED 이 세 가지의 그런 수익성이 하반기에 또 다시 재부각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솔브레인을 좀 주목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더라도 25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결승전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최종 종목은요. 원익 IPS 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익 IPS는 테스를 제치고 또 그리고 PSK를 제치고 이렇게 또 올라왔고요.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네페스 제치고 솔브레인 제치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매물벽이 상당히 좀 두꺼운 두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대망의 결승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원익 IPS 대 한미 반도체 어떤 종목이 더 괜찮습니까? 삼성은 몸을 살려도 원익 IPS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익 IPS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김용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당연히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원익 IPS. 네, 뭔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잘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충분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익 IPS에 밀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원익 IPS 늘린 이유는 그냥 네. 일단 지금 삼성의 이제 횡보죠. 삼성의 횡보요? 횡보에 그 안에 있는 조직 이게 한 임원들이 다 삼성맨들이다 보니 네. 왜냐하면 뭐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인물주라든지 뭐 이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또 상황적인 부분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아닐지언정.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평택의 고덕에 단지를 또 들어서고 하니 네. 낸드 장비라든지 디램 같은 장비들이 이제 원활하게 많은 양들이 어차피 또 동일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많이 납품을 해야지만이 수익 창출도 하고 매출도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도 1분기 실적도 호조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장대처럼 올라온 이유도 자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삼성이 힘들지만 아까 그만 말씀드렸던 토가 지금 제일 중요한 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요? 국내 증시의 삼성이 어찌 보면 표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이 움직이는 게 거의 증시가 그렇죠. 비슷하죠.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좀 힘들지만 네. 원익은 더 잘 나갈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삼성에 있었던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삼성보다 이쪽에서 어떻게 수혜를 잘 입을 수 그러니까 있을지 그게 아니죠. 이런 건가요? 아니, 삼성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래요? 해석을 희한하게 삼성전자가 희한한 편집을 하네. 아니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고 힘들지언정 그게 있는 이제 부품의 장비 업체 쪽이라든 이런 쪽들이 들어가도 그쪽에 또 꽃이 핀다 그거죠. 네, 꽃이 핀다. 네, 그 표현입니다. 참 희한 해석을 잡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잘 잡아주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원익 IPS든 한미 반도체든 네네. 이 장비주로 이 매력을 봤었을 때 저는 아까 전에 최인호 전문가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반도체는 막 세계 1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만드는데 네. 굳이 이제 원익 IPS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비 쪽에서 좀 더 뭐랄까요? 기술력도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 주가에 대한 그런 위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둘 다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안 좋은 기업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팔릴 기업을 사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은 팔릴 기업을 지금 당장 그게 시장에서 팔릴 현실이 기업을 다- 사야 되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IPS가 오늘 그 팔릴 기업으로 좀 간택을 당했다. 거기서 이제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좀 기반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를 할 겁니다. 뭐 드라이 애처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인 PCBD 이 핵심 장비 핵심 장비들이 매출이 전문적이네요. 계속해서 네.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 이제 상부층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그리고 평택 4기의 그 하부층 디램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 매출까지 따진다면 네. 앞으로 이제 지금의 주가는 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익 IPS 두 분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선택을 끝마치셨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원익 IPS 대 한미반도체 시청자의 선택은요? 역시 원익 IPS입니다. 네, 73%로 확실하게 밀어붙였고요. 지금 네. 30분 이상이 채팅에 좀 참여를 하시면서 원익 IPS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통쾌한 우승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승자 발표해 볼까요?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의 최종 우승자는요. 바로 반도체에서는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 와우. 네, 축하합니다. 네. 원익 IPS 장비의 왕. 오늘 하루만큼은 왕 하세요. 자, 네. 원익 IPS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은 거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전략을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김영호 전문의 원익 IPS 네. 전략이요? 네, 목표가는 44,000원까지 보고요. 44,000원. 네네. 예. 지금 이 부분은 내일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추가 매수까지 아예 고려를 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준다면 5% 정도에서 수익 일단 1차로 챙기시고 5% 정도요. 1차로 챙기시고 예. 목표가 대응하시길, 진입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만약에 조정 온다면 오늘의 시가에서 이제 추가 매수해서 이 원익 IPS를 들고 가신다면 의미 있는 그런 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 전략을 다 잡아 주셨네요. 네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 원익 IPS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저는 짧게 갑니다.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이고 지금 국내 이렇게 지수적인 부분도 사실은 흔들림이 너무 많기 왜냐하면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네.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좀 짧게 41,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1,000원이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이고 모레도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41,000원 정도만 잡고 있는 게 일단은 흐름적인 부분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대적인 부분이 또 많습니다. 일단은 평택의 3기에 이제 들어갈 이제 발주적인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당연히 이런 공장들 이만한 규모들이 당연히 만들면 갈 거라는 예상치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 획기적이고 뭐 서프라이즈하고 어메이징한 건 아니기 다 정해져 때문에 있는 정해져 수치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입하시지 마시고 좀 떨어졌을 때 보시면서 41,000원, 42,000원대가 이 어찌 보면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41,000원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럼 2위를 한 한미반도체는 어떤 분이 좀 도와주실까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제가 도와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알겠습니다. 종일 이제 한미반도체를 미셔가지고 더 이제 잘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한미반도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는 차트를 보면은 네. 한미반도체 17,700원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거래일 전에 들어온 거래량의 의미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애플카에 대한 후공정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좀 네네. 남아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좀 성장적인 그런 약간 말 그대로 주가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데 그 네. 애플카라는 꿈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익 IPS 대 그리고 한미반도체 보다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또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우 전문가 오늘 시간이랑 네. 주제 어떤 겁니까? 오늘 일단 제가 6시에 배워야 산다 이후에 네. 이제 배워야 산다 때도 이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심화 교육 한번 들어가면서 예. 또 어떤 종목이 이 거래량에 맞게 지금 갈 수가 있는 종목인지 제가 공개 방송 7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요? 네. 네네. 저녁 드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스트레이트로 배워야 산다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7시에 또 공개 방송까지 김영우 전문가의 내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 원익 IPS로 정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조금 설명해 드리면 김형우 전문가님이 44,000원까지 해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은 짧게 잡고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셔서 41,000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2등은 한미반도체는 17,700원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장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